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5,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디지털 그림을 그립니다. 그리고 5,000일 후 자신이 지금까지 그린 5,000장의 그림을 합쳐서 이렇게 한 그림으로 만듭니다. 여러분, 이 그림은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? 이 그림은 무려 75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. 만질 수 없는 디지털 작품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메타버스 세상의 첫 번째 도전 NFT에 대해 발표할 박은찬입니다. NFT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무엇이 정품이고 무엇이 모조 제품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시나요? 레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 레고라는 로고를 통해서 무엇이 정품이고 무엇이 모조 제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디지털상의 그림은 어떨까요? 아무리 매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사본과 원본을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것이 디지털상의 매우 큰 골칫덩어리였는데요. 이것을 해결해줄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. 바로 NFT인데요.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. NFT는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거래 이력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.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만약 이 게임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게임 아이템을 샀다 할지라도 같이 게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게임 아이템에 NFT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게임에서도 여러분이 산 그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앨범에도 NFT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파일을 갖고 있는 소유자만이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저작권 같은 분쟁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.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. 바로 스페이셜입니다.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하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림을 한번 갤러리에 올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하지만 이 스페이셜이라는 공간에서 가능케 했는데요. 메타버스 상에 자신의 갤러리를 만들고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원하는 사람이 아무나 놀러와서 그림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아직 의문점이 듭니다. 이렇게 NFT가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이냐입니다. 이 BAYC라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뜻인 BAYC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.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자 부자가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이 지루해진 그런 원숭이들을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 NFT를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으로는 스테픈 커리, 네이마르 등이 있습니다. 이들이 단지 슈퍼스타에서 돈이 많아서 이 NFT를 사는 것일까요?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. BAYC에서는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 애완동물을 지급을 해줍니다. 또한 이 혈창이라는 아이템을 지급을 해주는데요. 자신이 갖고 있는 BAYC에 이 혈창을 맞추게 되면 또 다른 BAYC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 2,5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 BAYC 같은 경우에도 최소 6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BAYC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. 바로 베스룸입니다. 이곳에서는 이 BAYC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또한 이 크립토펑크와 같은 다른 NFT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그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BAYC는 허락을 해줬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샀으면은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사업적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. 이런 NFT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.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NFT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면은 한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란 맞먹는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요. NFT는 저작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소유권만 파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
이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 메타버스를 자기주제로 할 때 NFT를 알게 되었고요. 별로 디지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타버스 책을 읽었던 것이 도움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자기주제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낀 NFT의 장점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화가여도 어린 아이여도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자신의 그림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저도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NFT의 최대 사이트인 오픈시에 자기 주제를 하는 동안 그림을 올려보았는데요. 한 7개 정도의 그림을 올려봤습니다. 이렇게 그림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첫째, 내가 만든 이미지를 누가 표절을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 두 번째, 스페셜처럼 나만의 갤러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. 마지막으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